제작 발표회를 보니까 우승자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피지컬 100이 3월 19일이니까요 불과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분위기를 띄우고 있고 넷플릭스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지컬 100 제작 발표회 이 영상을 봤는데, 저는 사실 이런 컨텐츠를 리뷰도 하지만 작은 크로스피터들을 위한 여러 대회들을 하는 입장에서 네, 팀원들이 달려라 멧돼지. 이런 것들이 기획이 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을 거고 진행을 했을 것인가, 기획자로서의 마인드 이런 쪽으로도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작 발표회 영상을 제가 쭉 봤고, 장호기 PD랑 작가분까지 해서 한 3분 정도 나오셔가지고 제작 발표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략적인 컨셉, 그리고 참가자들의 섭외 과정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퀘스트가 진행이 될지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피지컬 100 리뷰 ABC 코치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미 분위기가 달궈지고 있습니다. 피지컬 100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도 있고 인플루언서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요새는 유튜브 채널을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뭐 운동선수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달궈지고 있어요. 참가자들이 먼저 1, 2화를 사전에 보는 행사, 그런 것도 진행을 하면서 여러 출연자들의 유튜브 컨텐츠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흥행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바이럴을 시키는 거예요. 출연자들이 스스로 본인이 나온 작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올릴 거거든요. 리뷰나 프리뷰 관련된 뉴스.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피지컬 100이 하는 시점에는 피지컬 100 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운동이라든지 서바이벌 관련된 분야에서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없어요. 사실은 지금 격투기 쪽은 좀비 트립이라고 하는 정찬성 선수가 컨텐츠 하는 좀비 트립 시즌 3가 나왔고, 그 시즌 3가 어제 마지막 화가 나왔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주부터는 피지컬 100으로 넘어갈 거니까, 이 알고리즘 자체가 넘어갈 거기 때문에 뭐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금 코리안 좀비 채널이 그 시즌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컨텐츠 나오겠지만 메인 컨텐츠들은 좀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피지컬 100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지금은 예고편만 갖고 뭔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컨텐츠도 그렇고 많이 바이럴이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1, 2화를 먼저 보는 행사부터 해가지고 바이럴이 될 수 있게 계속 이 알고리즘을 달구는 예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눈여겨봤거든요. 일단은 지하 광산 컨셉이잖아요. 지하 광산에서 협동과 배신,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이 교차된다고 해요. 시즌마다 탈락한 사람들은 툴소를 깨고 기본적인 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바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이런 느낌의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시초라고 보면 이 예능 프로 중에 출발 드림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출발 드림팀 같은 경우도 메인으로 하는 고정 연예인들이 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대결을 하는 컨셉이었는데 꽤 인기가 있었어요, 한때는. 근데 그 장애물 자체가 조금 너무 장난스럽고 퀄리티가 좋지 않죠. 그리고 회가 진행이 되면서부터 뭔가를 변경을 한다고 해도 그게 식상해져요. 똑같고, 그리고 매주 방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방송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올드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프로그램 폐지가 됐거든요. 참고로 여담이지만 출발 드림팀에 크로스핏으로 2번 나왔습니다. 이기지는 못했는데 크로스핏으로 제가 거의 한 10년 넘게 전에 2번 정도 제가 나왔고요. 또 미국에서 보면 얼티밋 비스트 마스터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개개인이 장애물을 통과하는 컨텐츠도 꽤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제가 본 느낌을 말을 해보자면 결국은 동일한 세트장에서 사람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뭔가
뭔가 좀 애매해요. 그리고 시즌이 바뀌어 나가면서 뭔가 변경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 엄청난 틀에서 크게 변화가 안 되고 뭐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런 정도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관점의 변화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피지컬 백 같은 경우는 세트장을 건설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 철수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계관 자체를 조금씩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식상함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어요. 이와 비슷한 느낌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철부대도 특수부대의 서바이벌인데 어떤 미션들을 계속 진화시키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서 최강대원 선발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신체 능력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비슷해요. 시즌 1, 2, 3가 가면서 비슷하고 약간 업그레이드 되는 정도다 보니 사실은 시즌이 가면서 새로운 맛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피지컬 100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세계관 체인지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청자들한테 식상함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시즌 1, 2까지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시즌 3나 4 다른 해외 버전, 아시아 버전, 광활한 나라인 미국 버전, 그 다음 월드 버전 발전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을 항상 변경을 시켜주는 부분은 굉장한 생각이 필요하고 그걸 정하기까지는 엄청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질리지 않는 그런 느낌일 것 같고, 또 출연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나왔습니다. 시즌 1에 비해서 훨씬 더 풀이 넓어지기도 했어요. 남녀노소까지는 아니지만 남과 여, 성별이라든지 나이 이런 거에 대한 핸디캡을 주지 않겠다, 이런 컨셉 때문에 결국은 여성분들도 나와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우승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강인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세계관 자체도 그렇고 이 피지컬 백에 대한 컨셉 자체를 단순 피지컬 경쟁 대회가 아니라 하나의 소사이어티, 사회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사회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볼 때 남자 여자 상관없이 경쟁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해요. 그러면 남자 여자 나이, 물론 나이는 어느 정도 그 갭이 있겠지만 성별이라든지 일정한 나이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핸디캡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해당하는 업무에 얼마나 잘 맞는지. 제가 입사 지원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어쨌든 이런 경쟁을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육체적인 경쟁만을 하지 않는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분들, 여성분인데 의류회사 CEO인가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전혀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출연을 했을 때 말 그대로 깔아주는 개념이죠. 여러 이 사회의 구성원들의 하나의 역할, 모습을 세계관 안에 편입을 시켜주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설득시키는 과정도 쉽지는 않을 텐데, 워낙 인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렇게 백인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원들은 여러 반전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하는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우승자의 문턱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근접할 수는 있지만 우승 후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작가분이 제작 발표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상이 모두 폐허가 된 상태에서 지하에 전 세계에서 가장 피지컬이 좋은 백인이 남겨졌을 때 이 백인 중에 세계를 재건할 수 있는 영웅으로 한 명을 뽑는다면 누가 될 것인가, 그거에 주안점을 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영웅서사 같은 느낌인데, 결국 피지컬 백에서 우승을 하면 사실은 영웅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퀘스트, 미션을 극복을 해 나가야 되고, 개인으로도 극복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팀과 협동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되고, 또 그 팀과 협동을 했지만 결국은 그 팀은 또 쪼개져서 다시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사실은 피지컬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렇지 흔히 쇼미더머니라든지 혹은 가요 경연 프로그램 보면 이런 구조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흔히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판을 깔아놓는 거는 제작진이 작가분들인데, 그 스토리를 써나가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백인인 거죠. 그 백인들이 여러 시너지를 내면서 극적 재미를 주는 겁니다. 작가분이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논 스크립트 드라마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대본이 없는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판을 깔아놓고 이 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갈지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즌 1과 같이 정말 잘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그런 이상한 판정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는 거고, 그게 제작진의 준비 부족이었죠. 어쨌든 이 서사가 어떻게 흘러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작진들은 정말 시즌 1과 같은 오명,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판정단도 두었다고 합니다. 격투기 심판 출신의 판정단이라고 하는데, 공뺏기라든지 이런 퀘스트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어떤 물체를 옮긴다라든지
지정된 룰에 의해서 신체적인 도전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은 격투기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그나마 방송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100%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강철 부대에서 활약했던 분들은 물론 전술 미션과 군인들을 위한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만 그래도 이런 서바이벌 미션들을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강철 부대를 운용을 했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크로스핏과 같은 경기를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 저도 여러 대회들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라든지 사고,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얼마만큼 포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즌 1의 뼈아픈 실수를 발판 삼아서 시즌 2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장호기 PD가 그런 얘기를 했죠. 최대한 시청자들과 참가자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편이 가장 낫겠다. 이전에는 투명하게 뭔가 하지 않았죠. 재경기를 했는데 그런 과정을 완전히 싹둑 자르고 진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니까 해명을 했지만 결국은 의심을 가지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야 그런 부분을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투명한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가려버리는 순간 이 서바이벌에서 아무리 예능이라고 하지만 공정성이 실추되는 순간 그거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피지컬 백이 앞으로 더 글로벌한 스케일로 나가려면 이 공정성 부분을 최대한 잡고 가야 되고, 또 사전에 이 미션을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퀘스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브리핑을 해준 후에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풀어주고 들어가는 게 맞죠. 이거는 굉장한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이 좀 잘 됐으면 할 것 같고, 내 몸을 다루는 거와 무게를 다루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계속 운용을 하면서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